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6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장이 오전부터 조금 밀리더니만 영 이렇게 전략 후강의 느낌은 아니고 약간 그래도 조금 더 빠지려는 거를 조금 막아주는 흐름이랄까요? 저는 사실은 오늘 시장은 강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들어왔습니다. 예, 보통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날에는 내일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수급들이 좀 들어오기 마련이고, 또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꽤 좋은 분위기로 끝났고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상승세가 연이어 나올 수 있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은 예상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다음날 그리고 특히나 다음 주였죠. 금요일날 예측은 다음 주 예측은 굉장히 어렵다. 그럼 오늘 시장이 빠진 이유는 명확치는 않습니다. 뭐 어떠한 이유, 어떠한 특색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치에 대한 눈치 보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나 하이닉스가 좀 빠지다 보니까 일본 시장도 그냥 뭐 별거 없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코스피는 그래도 보합 상태에서 좀 지켜주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버티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된 종목 수가 훨씬 더 많고, 또 반대급 부족으로 코스닥에서는 뭐 여전히 힘이 없이 계속해서 밀리는 그런 흐름 나타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전날에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나마 지금 속보로 좀 나오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나마 속보로 좀 나오는 부분은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어, 흑자 전환이다. 아니면 적자폭을 줄인다. 역시나 예상을 했었죠.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다. 이런 포인트면 삼성전자 괜찮다. 여태까지 저를 제가 언제부터 시장이 그 SK 하이닉스를 언제부터 밀었냐면 한 2년 전부터 하이닉스가 훨씬 좋다고 얘기했어요. 30만 원대부터. HBM의 독보적이다. 근데 그때도 저는 삼성전자한테 눈길을 안 줬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좋아지려면 HBM의 공정을 해결해야 되고 HBM 다음에 파운드리의 공정도 해결해야 된다. 근데 파운드리 쪽에서 엔비디아, 애플, 그때 당시에 애플까지 고객사가 늘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 1분기까지는. 근데 2분기가 들어오고 나서 엔스로픽, 메타까지 들어온다라는 건 이렇게 되면은 3분기에 파운드리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2분기 잠정 실적에서 파운드리가 좋아졌다라는 건 결국엔 테슬라와의 수율을 잡았고 거기다가 애플, 엔비디아 것도 수율을 잡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탄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파운드리가 강점이에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잘해서 강점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랑 정말 1대1로 싸우려면 HBM으로 싸우는 건 무리가 있어요. 하이닉스가 워낙 잘하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없는 파운드리를 갖고 들어오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상승률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보다도 파운드리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괜찮다. 이렇게 나오면은 삼성전자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내일은 물론 세론이 나오겠지만요. 그 다음에 원화가 계속되는 약세가 나오다 보니까 뭐 오늘 매일경제 신문을 제가 보다가 매일경제일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제가 보통은 이제 신문이나 경제지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매일경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구독 서비스 때문에 원화 약세 부추긴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그 기사에 정면으로 반박할 힘도 없을 뿐더러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게 맞나요? 예, 이게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 원화 약세를 부추긴다라는 개념보다 더 낮은 레벨의 분석 아닐까요? 자, 최근에 챗 GPT라든지 엔스로픽 그리고 제미나이에 대한 구독은 늘어났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구독 서비스도 다 포함됐는데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 진행한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거기다 넷플릭스의 매출이 작년부터 엄청나게 들어가 나왔는데 그럼 작년에도 원화가 약세여야지. 이게 말이 되는 뉴스인가요? 예, 저는 이거를 뉴스 전면에 내놓는다고?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겠죠. 그리고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의 구독 서비스를, 그러니까 이런 구독 서비스를 못하게 하면 원화가 강세가 되나요? 그리고 앞으로 뭐 유튜브 프리미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구독 서비스는 더 활성화가 되면 활성화가 될 텐데 그건 계속 그러면 원화가 약세가 되는 포인트인가요? 예,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조금은 강력하게 말씀드릴게요. 말도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적어 온 겁니다. 그다음에 요건 좀 중요해요. 항상 이렇게 탄소 배출이라든지 자연 친화적, ESG 경영이라는 거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유럽연합입니다. 저는 유럽연합이 자연 친화적이고 탄소 배출 뭐 이런 것들 규제하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야죠. 조금 발전 속도가 느리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유럽이 원래 되게 강경하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뭐 지금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는 폭염에서도 에어컨 설치가 어렵고 그만큼 환경과 문화적 보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럽연합에서도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만큼은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만큼은 탄소 배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유럽연합도 AI 산업이 가는 데에 대해서 뒷짐지고 보고 있지 않겠다. 현재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유럽연합은. 예를 들어서 AI를 진행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GPU가 필요합니다. 근데 GPU는 누가 만들죠? 미국만 만듭니다. 예. 근데 그 GPU를 설계는 미국이 하지만 만드는 건 누가 해요? 대만이 합니다. TSMC. 예. 그러면 대만, 미국, AI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 GPU를 또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애들이 디램과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만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일본의 키옥시아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AI 생태계라고 하는 모든 피지컬 AI도 포함입니다. 모든 걸 포함해서 유럽은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 꼭 데이터 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기차라고 하는 신기술조차도 유럽연합은 중국에 밀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유럽연합이 이런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지금 AI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요거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셔도 좋다. 왜냐면 AI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AI 서버가 필요하고 AI 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건설 기술, 변압기, 전선 이런 거 다 필요하죠. 이거 유럽에서 못합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정말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나라가 있는데 결국엔 유럽연합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우리나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새로운 시장이 또 열렸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오늘 뭐 AI 관련된 종목들 정말 많이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정말 좋은 뉴스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확정이 났습니다. 주주 보호된 중복 상장은 원칙적으로 일단 금지합니다. 예외 사항도 주거든요. 예외 사항도 주지만 일단은 원칙적 금지.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조금 읽어보니까 기존에 이제 모기업이 있고 이 자회사를 상장시키려면 모기업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다 승인을 받고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모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주주 혜택, 신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점점 우리나라가 10,000스피, 12,000스피 이렇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좋은 건강한 상승으로 가고 있구나. 저는 이 뉴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따라서 트래킹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실 강세업종, 약세업종을 안 할까 하다가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강세업종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설주는 제가 좀 보자고 말씀드렸죠. 건설주는 오늘 물론 대형 건설주들도 강합니다. 강한데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고요. 중소형 건설주들이 강하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같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중소형 건설주들이 왜 가냐면 현재는 테마성으로 좀 가고 있죠. 뭐 전라도 지방,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 뭐 거점을 둔
건설사들이 올라가는 거. 왜냐면 호남 지역에 뭐 지금 반도체 팹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건설주들은 제가 계속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정유주는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해지 종목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시장이 떨어지거나 시장이 횡보 상태일 때 정유주들은 가져가면 포인트가 있다. 그 중에서 S-오일이 가장 좋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 간만에 이제 엔터가 올라갑니다. 저번 주부터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나쁘지 않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아직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바닥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계속 좋죠. 지금 화장품, 호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소비를 하는 섹터는 원래 좋았어야 돼요. 예,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오는데 주가가 안 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오늘 같은 날은 반도체의 수급을 안 뺏기다 보니까 이런 똘똘한 종목들이 올라가는구나. 전 여전히 화장품, 호텔 관련된 종목들 한 번은 사고 칠 것 같다. 그래서 강세 업종 중에선 엔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 좋아 보여요. 건설주들도 저는 건설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 네, 약세 업종은 그간 이제 강했었던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늘 완전히 추풍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특히나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늘 10%나 빠지는 게 맞나? 뭐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만 빠질 때 너무 많이 빠지니까 좀 할 말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MLCC 뭐 주말에도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수급을 뺏기면서 떨어졌고 제약바이오는 도대체 어디까지 빠지는 것일까? 라는 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제가 항상 눈여겨는 보고 있지만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타이밍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차전지도 뭐 뜬금없이 빠졌다는 보시면 반도체 장비 소부장, 제약바이오, 2차전지 얘네 세 개가 다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니까 코스닥의 코스피보다 좋을 수가 없었다라고 정리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극상입니다. 어렵습니다. 시장의 난이도가 높을 때는 번거로운 그러니까 빈번한 매수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 버티셔야 돼요. 왜냐면 시장이 뭐 어떠한 특별한 이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ETF로 수급이 가다 보니까 수급을 뺏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전히 저는 펀더멘털이 좋고 그다음에 내일 실적이 나오겠지만 삼성전자와 특히나 뭐 월말에 나오는 하이닉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는 원칙을 지키시고 그 원칙은 숫자는 영업 실적 그리고 수출 데이터를 꼭 살펴보시면 그냥 버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